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썰 역시 시청자 사연입니다. 닉네임은 히히님께서 고민 사연 보내셨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히히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상담을 받을까 말까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하다 오늘은 아침부터 왠지 모르게 하루 온종일 마음이 너무 뒤숭숭하여 유튜브 검색을 거듭하고 댓글도 뒤져보다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안 되겠어서 붕어 형님 오시기를 기다리다 이렇게 상담금 올려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대 졸업생 20대 후반, 대졸자, 전기기사 자격증, 정척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3점대, 정확하게 몇 점이라고 얘기 안 했네요. 3점대 학점으로 졸업하여 막상 사회에 나와 대기업이나 공기업 전선에서 경쟁에선 제가 지쳐질 것 같아 공무원 준비로 뛰어들었다가 올해로서 3년 차인 공시생입니다. 처음엔 1점 차로 필탈, 2년 차에도 1점 차 과락으로 필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집 근처 매출 600억대 사기업 보전팀 관리직으로 입사하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으로 들어갔지만 중소중견기업 텃세인지 문화인지 신입인데도 적응기도 없이 한두 달도 안 됐는데도 바로 실무 투입을 원하고 욕설에 인격 모독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진짜 이건 아니구나 하고 다시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는데도 몸도 너무 힘들고 술을 자주 먹는 것도 아닌데도 앉아만 있고 커피나 간식거리를 먹다 보니 먹는데도 배가 너무 나오고 무엇보다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목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지쳐지지 않을 정도로 저 스스로만큼은 열심히 살았는데 자격지심인지 친구들은 뭔가 업신여기는 것 같으며 가끔 보면 저는 말을 조심히 하고 잘 들어주는데도 밥이나 커피 한번 사주긴커녕 따로 둘이 시간 가진 적도 없는 놈들이 공시생이라고 뒤에서도 아닌 앞에서도 대놓고 말을 쉽게 던지는 걸 보면 정말 기분이 불쾌하고 이럴 때 보면 괜한 친구 관계 정말 필요 없더라고요. 또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져서 기분이 좋을 땐 한창 좋다가도 안 좋을 땐 하루 종일 욕을 입에 달고 또 우울할 땐 혼자서 울기도 울고 감정이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이게 가족이나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올해로 마지막으로 하고 공시생원이는 그만두려고 예정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 생각에 떨어지더라도 아쉬워서라도 일하면서 계속 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저히 심적으로 힘들어서 공시생원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인 질문으로 첫 번째, 지금 이제 올해 지방지 시험이 두세 달 남은 시점에서 가능한 후회 없이 최대한 열심히 해야겠지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 나이 들다 보니 주변 친구들은 일하고 돈 벌고 뭐 하는데 만일 시험이 떨어진다는 걱정과 그때 돼서 어떡하지? 고민으로 너무 혼란스러워 계속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하지라는 걱정으로 계속 봤던 내용인데도 다시 공부하는데도 걱정과 염려가 잘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만일 플랜 B를 생각한다면 그나마 어떤 쪽이 좋을지 어떤 방향과 길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 예전에 기술을 배우지도 못하고 곧장 퇴사한 경험을 통해 기술을 먼저 배우기 위한 전기공상 쪽, 시설관리, 사기업 공무, 구매팀, 자재관리, 공무원 다시 준비 등등 4년제 대졸로 입사할 수 있는 회사나 업체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약간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며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는 척하지만 소심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현재 공부를 하다 보니 목이나 허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쪽 방향의 길이나 조언과 추천 다 좋고 감사드립니다. 붕어 형님의 경험과 경력을 통한 깊은 대화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티즌 시청자분들의 댓글 또한 모두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제 연고지는 지방 지역이다 보니 취업할 수 있는 길이 간단한 농공단지를 통한 제조업체나 공무원, 지방공기업, 공사업체, 서비스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준비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쪽에 있는 회사나 업체에서 방세학교 편하게 취업하는 게 좋을지 혹은 서울은 절대더라도 대구나 대전, 울산, 기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큰 지역으로 가서
더 큰 물에서 배워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 다 읽었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시험을 본다는 거네요. 올해까지 시험을 보고 올해 안 되면 접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님한테 페트 폭력 좀 해도 됩니까? 페트 폭력 좀 해도 돼요? 희희님, 페폭 좀 해도 됩니까?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접으시면 안 돼요? 난 지금 접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냥 공무원 시험 접고 그냥 취업에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지금 마음에 콩밭이 가 있어요. 마음에 콩밭이 가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 시험을 붙겠냐고요. 이미 마음에 콩밭이 가 있으면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죠. 여기 보면 공부할 때 불안, 자 보시면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떨어질 거 알고 시험 안에 누가 붙겠냐고요. 떨어질 거 알고 시험 보는데. 그리고 나는 이미 오히려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게 나는 오히려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사기업이나 이 내가 가진 어떤 스펙과 어떤 그런 전공을 가지고 최대한 살려가지고 취업을 먼저 시도해보고 더 이상 안 되면 공무원 시험을 보든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분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거야. 난 솔직히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3점대면 뭐 나쁜 학점도 아니고 학교 생활에 놀았던 게 아니잖아요.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도 평생을 저기에 잡혀 있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하나 더 팩트로 얘기할게. 설령 공무원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그 공무원의 로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오면 실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에는. 실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 이 어떤 이 고인물 사회, 이 초특급 고인물 꼰대 사회, 이 노답 상사들과 평생 봐야 될 거 생각이 토 나오고요. 그리고 월급 보니까 토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 막 잘리니만 안 좋은 얘기 나니까 또 토할 것 같고. 물론 공무원 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안 좋은 것도 많아. 사람들 웃긴 게 공무원 하면 다 좋은 것만 생각해. 좋은 것만. 나쁜 건 생각 안 해요. 나쁜 거는. 나쁜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이 어떻게 장점만 있습니까? 공무원도 단점 많아요. 장점 많습니다. 단점도 많아.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나서 내가 이 단점을 감수해서라도 할 자신이 있냐 없냐. 근데 대다수의 저 나이 어린 공무원 준비생들 보면 장점만 생각해. 장점만. 어떻게 직업이 장점만 있냐?
나간 사람들은 장점이 너무 많아서 나간 건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어렵게 붙어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어렵게 붙어서 들어왔는데 힘들어서 나간 사람들은 그 장점이 있음에도 그 장점을 감수하더라도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보통 의원면직 가신 분들한테 야 어떻게 공무원 같이 편한 직장을 놔두고 나갈 수 있냐, 너 나가면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냐고. 지금 의원면직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합격자들은 훨씬 많고 일하는 사람도 많긴 한데 본인이 그걸 모르겠냐고. 나가면 힘든 거 모르겠냐고요. 그거 아는데 단점이 더 많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 단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런 분들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한 로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렇게 로망이 많은 직업이 아니야. 그리고 사기업보다 급여가 적어요. 월급 보면 숨 막힌다니까. 월급 보면요. 그리고 근무 방식이나 이런 것도 정말 유연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라이 상사 잘못 걸리면 계속 평생 봐야 돼. 지방직이면. 인사이동도 안 되잖아요. 그 동네 계속 봐야 된다니까. 그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안 잘리지만 그 사람도 안 잘린다. 그래서 나는 님이 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전기공사 기사를 자격증 또 따가지고 토익이나 따가지고 사기업이나 뭐 사기업 엔지니어 쪽이나 아니면 설비 관리나 사무기술직 파트 있잖아요. 이쪽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네, 하암님 어서세요? 공기업 지원하다든가 차라리 이렇게 넓게 보고 지원했으면 나는 무조건 못 통과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가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가. 사연자분한테. 물론 이미 억울하게 가까스로 떨어졌다는 거 이해합니다. 가까스로. 왜 자신이 없어요? 공기업 쪽과 대기업 쪽은 자신이 없다. 그럼 중견기업은 없어요? 중견기업은 회사도 아닙니까? 그럼 공공기관 회사도 아니에요? 공기업 대기업 얼마나 많고 중견기업 얼마나 많은데. 아니 웃긴 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공기업 대기업은 자신이 없고 공무원은 자신이 있어요? 아니 자기 좀 딱 만큼 영어도 올리면 되는 거지, 토익 같은 것도. 아니 난 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무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건 뭔가 비하한 느낌 들잖아. 애초에 뭔가 안 된다 생각하고 이 공무원 시험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는 거하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은 무슨 자신감을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여러분 일반 기업으로 취업해서 스펙다가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시험 붙는 게 쉽습니까? 둘 중에 뭐가 쉬워요? 사기업, 공기업 준비해서 자격증 따서 준비가 취업 준비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까?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수월합니까? 여러분 공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조폐공사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인국공이나 아니면 한국마사이나 무조건 좋은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공기업도 천차만별이야. 천차만별이고
아니, 사기업, 공기업 경쟁률은 너무 치열하고, 그럼 공무원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희인이? 사기업, 공기업 준비하는 거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무원은 그 시험 하나밖에 준비를 못하지만, 사기업, 공기업은 내면 300군데도 400군데도 500군데도 낼 수 있다는 거야. 그 중에서 서류 합격 20군데 하고, 몇 년 네다섯 군데 하고, 그렇게 해서 붙는 거야. 무슨 한두 군데 내고 그냥 그거 하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경쟁률이 높은 건 맞죠. 높은데, 복수 지원이 가능하잖아. 무한대로. 맞잖아요, 여러분. 500군데, 600군데 내는 거 뭐, 회사에서 안 막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나? 요즘에 뭐, 100군데 내는 거 기본이잖아. 600군데 낸 사람도 있구만. 2, 300군데 내가지고 한 군데 안 걸리겠냐고. 서류 통과 한두 군데가 안 되겠냐고요. 보니까 한 10군데 하나 꼴로 되는 것 같더라고. 10군데 하나 뭐. 설합격률이 뭐한 10%, 20%? 그럼 2차 관문 통과잖아. 나를 받아줄 것 같은 모든 회사의 지원을 다 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근데 공무원은 그렇게 가능하냐 말이야. 어? 공무원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면 지금 뭐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기들 취업한 사람들 뭐 한 군데 지원해가 한 군데 붙었겠냐고. 아니에요. 내가 널 내볼 수 있는 가능성이 회사 뭐 100군데, 150군데, 200군데 다 냈습니다. 다 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 한 10군데 붙었겠지. 그래가지고 NC 준비해가지고 뭐 적서 준비해가지고 6개 붙어가지고 면접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붙었겠지. 그리고 공무원이 그러니까 무서운 시험이야. 저 희희님이 공무원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 몰라. 얘기해줄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누구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준비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합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없어요. 노력해도 시간만 까먹고 인생 종칠 수 있는 게 공무원 시험이야. 투자 대비 효율이 거의 극악이죠, 극악. 네, 극악입니다. 난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 님이 설령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 하더라도 과연 만족할까?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적응하고 일할 수 있을까? 대기만 하면 끝나는 걸까? 저는 지금, 아싸리 그냥 지금 이 사연 저한테 얘기했을 때 이미 난 이미 공무원 시험에 약간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공무원 시험 공부했으면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사연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연 보내는 것 때문에, 사연 보내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루 왼종일 집중 못하고 하진 않겠죠. 공부를 해야 되죠. 평일이잖아. 월요일이잖아. 맞잖아. 지금 다른 경쟁자들은 다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님이랑 똑같은 진열을 지금 준비하는 다른 수험생들은 지금 아침 일을 나가지고 하루 왼종일 준비했을 거 아니야. 근데 님은 하루를 그냥 붕 떠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늦게까지 하게 되면 내일 또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근데 희희님 좀 죄송한 얘기인데 본인도 내가 보니까 뭐 고집이 있어, 고집이. 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님한테 뭐 조언하거나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경험하세요. 5년이나 10년을 하든 본인이 하겠다 하면 내가 볼때 님이 이미 늪에 빠졌어 이미. 공시에 늪에 빠졌어. 공시에 늪에 빠지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진짜 본인만 심각성을 몰라. 타인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본인만 심각성을 몰라. 지승재님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거에 뭐냐면 지승재님은 아실 거예요. 그 지인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농담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 단한 명도 빠짐없이. 솔직히 공무원의 뜻이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공무원의 뜻이 있는 사람. 그냥 안정적인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는 거지. 솔직히 뜻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뜻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공무원 안정성과 정년보장이 두 가지, 호봉제 세 가지 딱 빼버리고 뜻이 있어 살렉하면 한 90%는 짐 싸들고 나올걸?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는 거잖아. 세 가지 때문에. 세 가지만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뜻이 있어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철밥통이나 안정성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감안하고 하는 거잖아요. 절대 뜻이 있어 하는 직업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뜻이 없어서 하는 직업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요. 뭐 본인이 올해까지만 시험을 보고 이번에 시험 보잖아요. 이번에 정기지 시험을 보면 깔끔하게 접으세요. 이번에 정기지 시험 보고 안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접으세요. 아까 무슨 뭐 그런 말 했는 아까 그런 말도 했는데 뭐냐면 뭐 나중에 취업해서도 공무원 준비한다? 그런 생각 하지도 마. 그럼 일도 적응 못 할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냉정하게. 나는 보니까 이미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직업 하고 싶고 내가 합격권에 근접했으니까 이거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공들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거 본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붕어형 사연이 미친 듯이 깁니다. 이유 쓰다 보니 할 말이 너무 많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두현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투자한 시간이 3년 썼는데 이 시간 누구한테 보상받냐? 어떻게든 끝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청춘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청춘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안 되면 깔끔하게 끝낸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확실하게 돼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이다. 이 올해가 마지막이다. 올해 치는 그 지방직 하나가 마지막이다. 이 시험 결과에 따라 내가 뭐 붙으면 하는 거가 안 되면 나랑 절대 이거는 연이 아닌 것이다. 그냥 좋은 경험 했다. 이렇게 딱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돼서 끊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미련 남아가지고 공무원 시험 이딴 짓 하시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타입이라고요? 노력하면 남들하는 공무원 다 한다. 정작 전전이 아버지께서는 공무원 시험 한 번도 안 봐봤잖아요. 공무원 서적이 뭔지도 모르죠. 과목이 뭔지도 모르잖아. 올해 커트라인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노력이라는 걸 과연 해본 적이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묻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전두현님. 전두현님 아버지분한테 필폭을 넣으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준비한 거니까 올해까지만, 딱 올해까지만, 올해 시험까지만 딱 하고 안 되면, 그리고 어 사기업 안 되면 사기업 지원할 수 있는 스펙 만들어요. 스펙 만들고 괜찮은 기업이라 싶으면 장소 막론하고 지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노력 안 해봤잖아요. 전두현님. 노력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중에 정말 노력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날로 먹었다는 거. 날로 먹은 사람들이 노력 외치고 있어요. 진짜 노력한 사람들 말이 없습니다.
노력한 사람은 자기가 노력했다 얘기 안 해요. 그냥 원래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노력도 안 해보고 노력이 니은자도 안 해본 사람들이 노력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뭐냐면 제가 이 희윤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마지노선을 정하셔야 돼. 이 공무원 시험에 대한 마지노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올해 이번에 그 나오는 시험까지만 딱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에 따라서 안 되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야. 그리고 끝내고 나서 내 계획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끝내고 나서 계획은 일단 사기업에서 일단 내가 비슷한 그 공학 계열 있잖아요. 이쪽 계열로 합격한 사람한테 스펙을 어느 정도 좀 수집을 해요. 찾으면 나와. 독지사 같은 데 있잖아요. 대기업 합격한 사람들 뭐 엔지니어나 뭐 어떤 그런 공학계에 살린 사람들이 어떤 취업 스펙 같은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 땄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도 거기에 맞추는 거야. 어느 정도. 보통 토익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토익 있다고. OP도 뗄 수 있으면 준비하고. 전기 기사도 있지만 전기 말고 뭐 어, 전기 공사 기사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살을 붙이고 하다 보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좋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다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님 그것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 나중에 준비를 하시게 되면 국내 천대기업이죠. 천대기업. 보통 사람들이 대기업 이름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중견기업이나 유명한 기업,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기업들은 이름 몰라요. 그래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 많고 여러분들 뭐 삼성, 현대, LG 뭐 이런 것만 괜찮은 기업이 하는 생각보다 안 알려진 기업들이 많아요. 안 알려진데 탄탄한 기업들이 많아. 복지나 뭐 연봉이나 어떤 근소가 들어보면 우리 웬만한 대기업 부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놓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업 인지도나 이런 거를. 그러면 취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공기업도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다니까요. 한전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무원, 뭐 공기업 준비하면 맨날 뭐 한전이 뭐, 어? 한전, 마사회, 뭐 한국은행, 뭐 이런 데만 뭐 공기업인 줄 알아. 그런 데는 탑티어고, 탑티어 말고도 공기업이 하는 데 많다니까요. 물론 그 탑티어 공기업하고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니까 님의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님은 정식적으로 그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업 준비를 안 하고 공무원 시험 넘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가능성을 너무 깎아먹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섯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공대 학사조니까 학사조를 살려 공사업체나 시설보다는 사무기술직을 노리세요. 저는 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4년제 공제를 멀쩡히 졸업해놓고 왜 공사업체 시설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저기 고졸로 갈 수 있는 건데 왜 학력을 안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비싼 돈 내가지고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장 땄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취업 시장으로 가게 되면 4년제로 갈 수 있는 길하고 고졸로 갈 수 있는 길하고 전문대졸로 갈 수 있는 길이 나뉘어져 있잖아.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3급, 4급, 5급으로 나눠놓잖아요. 왜 대학교 졸업장 이 전공을 안 살리고 왜 고졸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뚫으려고 하십니까? 공사업체 시설 쪽은 보통 고졸, 현장직. 그러니까 님은 현장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현장 일을 하려고 그래요? 공대 학사로 졸업해서 갈 수 있는 게 사무기술직, 사무기술직. 사무기술직은 뭐냐 하면 현장하고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되 정작 현장에서 하는 업무를 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업체 미팅이라든지 뭐 시스템 관리라든지
그 유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왔다 갔다는 많이 하되. 아니, 희인이 혹시 그런 거 몰라요? 님이 그 대학교 졸업했을 때 동기나 선배들이 어느 쪽으로 취업을 했는지 사기업 쪽으로.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뭐 공사업장 시설 쪽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님은 관리직을 하셔야 돼, 관리직을. 현장 일을 하셔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도 내가 이 공대 졸업장 써먹어야죠. 왜 안 써먹으려고 그래? 써먹어야 됩니다. 비싼 돈 주고 내가 배웠는데. 사무기술 쪽을, 그러니까 님은 대저공채를 노리셔야 돼, 대저공채. 대저공채. 그쪽으로 가셔야 돼. 공기업이든 일반 사기업이든 대졸 공채로 대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님 있잖아요. 저기 뭐 공사업장 시설을 가도 님 안 뽑아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님 4년제잖아, 4년제. 4년제로 졸업해서 4년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업무 분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데 왜 고졸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뽑아주지도 않을 테지만. 왜 자기가 항상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만약에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안 됐으면 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생각하는데 안 해보고 난 안 돼. 아, 정말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졸업을 왜 했어, 그러면? 그럼 일찌감치 빨리 공무원 시험 보든가. 졸업장 안 따고. 휴학기 내고 보든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노선이라는 걸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 희인님. 내가 취업을 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 확실하게 안 정하니까 헤매는 거야,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희인님이. 가능성 있는데 자꾸 본인의 능력치나 어떤 그런, 아직 내가 이걸 안 써봤잖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봤잖아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희님이 뭐 좀 취업 정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좀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취업에 대한 정보나 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아예 처음부터 수집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 나 어차피 이거 졸업해도 이거 이 전공 가지고 써먹기 힘들 거야. 이거를 졸업할 때부터 마음 먹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공무원 시험 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전공으로 살릴 수 있을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정보라든지 스펙 관리나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셨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 지금이라도. 현대 사회는 정보전이에요, 정보전. 취업 정보를 알고 취업 뭐 정보나 공부를 알고 있는 것도 정보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다 대비 못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공무원 되면 좋겠지만 공무원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좀 마음을 달리 먹었었으면 좋겠어요. 희희님이. 난 안 돼. 난 못 들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게 문제라니까. 왜 공무원 준비를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고 제일 무난하게 생각을 해? 제일 족칠 수 있는 건데. 이게 제일 위험한 방식이야. 그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제일 도전할 만한 게 아니라 제일 골로 갈 수 있는 거잖아. 오히려 무난한 거는 대조 공채 아닙니까? 맞잖아요. 뭐 공무원 시험 1년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라 몇백 군데에서 그래 뽑잖아. 거기 다 내보는 거지. 날 뽑아주든 안 뽑아주든 간에. 그러면서 계속 준비하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계속 준비하고 넣어보고 떨어져도 넣어보고. 그리고 아까 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과연 님 학교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뭐 공기업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요? 님 졸업자들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님이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했다거나 연락을 안 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근데 님이 찾으려고 했지 않았겠죠. 없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뭐 취업이 힘들어도 공대는 공대예요. 아무 힘들어도 이 취업 시즌을 뚫고 합격한 사람 합격을 합니다. 붙을 사람 붙어요. 그분도 님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희희님하고. 난 공무원 시험이 가장 도전할 만하고 무난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뭐가 도전할 만한데요? 이게 안 되면 이럴 게 너무나도 많은 시험인데. 아니 사기업에서 일해가지고 나와버리고 돈이라도 벌고 경력을 쌓으면서 있잖아. 이 공무원 공부한 거 뭐 경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아니 만약에 사기업에서 일했다가 뭐 2, 3년 했다가 안 맞아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경력해가지고 경력직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그 일하면서 돈도 벌었으니까. 맞잖아요. 그 일만 했습니까? 뭐 사례보험도 넣었고 퇴직금도 받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엄연히.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마음 단디 먹으시고 일단 준비하시던 거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그 준비한 거에 따라서 결과는 승복하시고요. 되면 뭐 최종까지 계속 준비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손 털고 나오는 거고요. 나 일단 님한테 중요한 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 본인 자세가 중요해. 관리직이 근데 잠시 경험했지만 나는 힘들고 부담스럽더라고요. 밑에 인원들 관리해야 되고 자재나 장비도 관리하다 보니 소극적인 성격이 저에게 맞는지. 그러면 공무원 소극적인 성격이 맞단 얘기네요. 여러분 이거 좀 어이없어도 되는 거죠. 어이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누가 보면 공무원 시험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만 한 줄 알겠네. 아니 님 정기직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기술직이면 누가 내성적인 사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제 방송에 제 매니저분 기술직이거든요. 그분이 들으면 굉장히 노하시겠네. 언제부터 이 공무원 시험이 내성적인 사람들만 적성이 맞는 그런 시험을 변해버렸냐? 내성적이면 안 되는 직업이지 않나?
더 안 되는 직업이지 않나요? 사기업보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1인당 관리해야 되는 뭐 작업이나 민원인들 얼마나 많은데. 사람 상대도 많이 해야 되고, 윗사람들 옷바라지도 많이 해야 되고. 어디 한 군데 틀어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철저한 본인만의 착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님 말인 즉슨 공무원 시험은 내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좀 위험한 발상이다, 위험한 발상. 이미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공무원 더 힘들어 할 거야. 더 힘들어 할 거야, 더. 마인드를 내가 봤을 때 좀 뭔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소극적인 성격 어떻게든 뭐 고친다거나 바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음. 누구는 일하는 사람들 중에 뭐 경력 쌓인 사람들 중에 다 뭐 활동적이고 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소극적인 성격도 많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힘든 거 없었을까요? 힘든 거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든 참고 경험 쌓고 노하우 만들면서 그 힘든 시기를 넘어간 거고, 그러면 성장한 거고.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소극적이라고 해서 못할 거 없습니다. 못할 거 없어요. 단지 내가 그 일을 할 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마음가짐은 성격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참, 나 이거 문제야, 이게. 얘기해보니까. 피디님, 내가 봤을 때 님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가짐, 마음가짐.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조금 있거든요. 뭐냐면, 공무원 시험하면 어디 뭐 짱 박혀가지고, 내일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정말 큰 착각이야, 이거는. 정말. 누가 보면 공무원들은 운동에 외톨이 많은 직업인지 알겠어. 오히려 사람한테 진짜 많이 치긴 직업 중에 하나예요. 사람한테. 공무원들이 어렵게 붙어놓고 왜 간두는데요? 왜 자기 발로 나가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나가요. 사람 때문에 대부분이. 사람한테 치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 혼자서. 마음에 병이 걸려가지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돼요. 혜인이.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활동적이고 열성적이었던 사람이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민원이나 뭐 상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본인이 무슨 문제점을 가졌는지를 모르면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힘들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공무원 가면 괜찮겠지, 공무원 가면 낫겠지.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라는 거죠. 어디 가든 다 힘들어요, 어디 가든. 공무원 더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철밥통이기 때문에 참고 일하는 것 뿐이지, 공무원이 더 힘든, 사람들이 공무원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부려먹으려 생각하는데, 뭐 하나 공무원 뭐 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귀찮게 하려고. 뭐 하나 걸고 넘어질 거 없을까? 뭐 하나 민원 넣을 거 없을까? 괴롭힐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민원 상대하다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뭐 공무원 준비하시는 건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만둔 시기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만두고 나서도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졸 공채로 내가 뚫을 수 있을 만한, 비빌 수 있을 만한 스펙을 만들으셔가지고 한번 용기 있게 지원해보세요. 님한테 가장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본인 마인드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고, 그리고 공무원은 소극적인 사람한테 올린다는 그런 착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무원 나을 거야 생각하는 본인만의 생각. 아무튼 생각 처리 잘 하시고요. 그럼 저 같은 약간 리더십이나 적극성이 많이 부족한 성격이 조금 많은 직업이 없으면은 그런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본인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본성은 바꿀 수 없지만 마인드는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사람을 대하는 마인드. 저도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었습니다. 내성적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말을 합니다. 조직에서. 원래 제가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팩트 팍팍 팍잖아 이게. 사람 상대 많이 하고 익숙해지고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할 수 있어. 님은 지금 막상 사회 경험이나 인생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게. 경험치가 없잖아. 레벨이 없잖아요. 게임으로 치면 레벨이 저 레벨인데 어떻게 고레벨 이길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캐스트를 정복할 수 있겠냐고. 내가 먹혔으면 먹혔지. 자, 리더십이나 적극적인 부족한 성격은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하고 섞여가면서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보완해 나가면서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처음부터 내가 리더십 강하고 적극성 있다. 그런 신입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천지에. 다 부족하고, 다 뭔가 모자르고, 다 뭔가 미완성의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일도 계속하고, 실수도 좀 하고, 욕 좀 먹으면서, 어? 이것저것 해 나가면서, 사람들하고 좀 소통해 나가면서, 회사에 대하여 어떤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처음부터 리더십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한테 부족한 성격이 맞는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 조직사회에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생존 가능성을 길러 나가는 거예요. 길러 나가는 거야. 그러면 동물의 왕국에서 맹수들이 처음부터 사냥을 잘하겠어요? 처음부터 사냥을 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미가 사냥하는 거 보고 계속 배워요. 따라다니면서 수십 번 하면서 한 번 성공하고 나면서 계속 자신감 얻어가 계속 이제 혼자서 사냥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새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새도 뭐 날개 다 크고 날개 달려있으면 다 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몇 번 넘어지고 실패도 거듭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점 보완해가지고. 왜 인간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희희님은 그런 거에 뭐냐면 해본 적도 없으면서 겁은 진짜 많은 사람이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겁이 많은 거야. 누구나 다 겁은 많아요. 단지 내가 이 겁이 많아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해보느냐. 맨 처음에는 겁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겁 안 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겁부터 내지 마세요. 겁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님 사연에도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은데 겁내지 마시고 다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 다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절대 편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무원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어떤 그런 성격이나 마인드를 어떻게든 좀 고치려고 한다거나 좀 좋게 만들어야 나가야지.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저건 안 맞아. 그거만큼 솔직히 말하면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생활 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직생활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 바보 만든다니까. 아무튼 본인 생각의 전환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어차피 본인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